분할을 좀 보죠. 분할. 요약집 34쪽을 보십니다. 요약집 34쪽.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겠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분할이라고 불러요.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졌다면 한 필지 안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두 부분이 생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적공부에 두 개의 지목을 다 등록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요? 일필일목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할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지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될 겁니다. 물론 그 용도가 달라진 부분은 지목이 바뀌어야 되니까 지목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문제를 가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84쪽에 문제가 하나 있네요.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분할 후의 경계와 면적은 지적 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맞겠죠? 분할은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나눠서 등록되기 때문에 경계가 그려져야 돼요.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될 겁니다.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그려지면 그 그려진 경계를 기준으로 면적을 다시 측정해야 되겠죠. 면적 측정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2번 분할 후의 지번은 모두 본번에 부번을 붙인 형태로 해야 된다. 아니겠죠. 이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3번 하나의 필지로 구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분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필지로 구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면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졌다면 이때는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죠. 일필일목의 원칙상. 맞습니까? 그때는 분할을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분할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두 개예요. 2번, 3번. 분할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분할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3번도 정답이 될 테고요. 4번. 분할로 토지 표시에 변경이 있다면 서관청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면적이 달라지죠. 면적이 달라지니까 등기부 표지부도 면적을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라는 문구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될까요? 등기부에 등기되는 면적도 빨리빨리 제대로 공시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바꿔야 되니까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될 겁니다. 5번, 5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정답은 2번, 3번. 이제 합병을 보실 건데 합병. 이건 프린트를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 네. 10쪽에 있죠. 10조 합병. 한 필지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합병은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이 합병 요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필지 성립 요건 뭐가 있죠? 지, 소, 지, 지, 즉 등.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 지목이 동일할 것. 지, 집안이 연속적일 것. 즉, 축척이 동일할 것. 등,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근데 합병 두 번째 요건은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합병 제한 사유는 등기법에서도 필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 소유자 갑. 이때 합병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왜?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그렇죠. 이때 갑은 101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그러면 이때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죠.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이 요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면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합병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하죠.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 다음에 취득한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서 경락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저당권 등기는 나중에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다 낸 다음에도 등기를 갖출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능하죠. 그러면 경락인은 돈을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갖추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경락인 보호를 위해서 합병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때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아요. 왜? 저당권 등기는 필연적으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이거 합병 허용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해버리면 이 가등기권자는 본등기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왜?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등기를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때도 합병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을 명의로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면 환매권자는 환매권 행사를 하면 환매가 성립이 되고 환매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돼야 되겠죠. 그런데 환매 등기가 된 상태에서 합병을 허용해버리면 환매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환매권자의 이익이 침해가 돼요. 합병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환매 등기도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르는 등기이기 때문에 합병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을의 이름으로 처분 제한 등기가 실행이 된 상태입니다. 즉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실행된 상태예요. 이때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르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가압류 가처분권자의 이익이 침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 환매 처분당했다.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등기법에서는 합필 제한 사유라고도 불러요. 등기법에서는 이건 출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환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병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기 명의인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건 어떨까요? 을의 이름으로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이 허용되겠습니까? 합병이 허용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되겠죠. 왜요?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이 허용되겠습니까? 이건 둘로 나눠야 돼요. 승역지는 합병이 허용이 됩니다. 유역지는 합병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 여기에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쯤 될 겁니다. 이때 갑이 100번지 토지 소유자인데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지역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이 지역권의 목적은 통행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통행로가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통행지역권. 요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역지.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승역지.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승역지. 요 토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요역지. 승역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 요역지. 이 승역지는 토지 전부도 될 수가 있지만 토지 일부도 될 수가 있죠. 이건 일부가 될 겁니다. 이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 뭐야 됩니까? 전부이어야 돼요.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 전부이어야 될 겁니다. 이때 요 인접토지가 존재하는데 이 인접토지는 지번이 99번지예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99번지 토지와 100번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합병되기 전에는 이 한 필지의 일부였지만 합병된 이후에도 이 한 필지의 일부죠. 일부는 승역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여기가 102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을이에요. 을은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전에는 한 필지 전부가 요역지죠.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필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요역지는 전부에서 뭐로 바뀝니까? 전부에서 일부로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요역지는 전부였다가 합병이 이루어지면 일부가 돼버려요. 그러면 요역지는 부동산 일부가 요역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역지는 없더라는 겁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이게 전체가 한 필지가 되죠. 요역지는 한 필지 일부가 돼버립니다. 이건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때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역지가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전세권도 용의권이니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때도 합병이 허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병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이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이 허용이 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지역권. 지역권은 유역지는 위쪽으로 가는 겁니다. 승역지만 아래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때 요 저당권은 특례 규정이 있어요. 요 저당권은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두 필지 토지가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쯤 될 겁니다. 소유자는 둘 다 갑이에요. 이 갑이 요 한 필지에 대해서 다른 자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면 합병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양쪽에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때는 합병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10억 원.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 100번지 토지는 좀 넓으니까 가치가 7억 원짜리고 이건 3억 원짜리예요. 그러면 담보를 요구할 텐데 갑은 100번지 토지를 담보를 제공하겠죠. 저당권 설정. 그러면 을은 돈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겠죠. 왜? 담보물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해야지만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을은 하나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할 테고 10억 원의 채권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하겠죠. 저당권 등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10억 원의 채권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하겠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수기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여기가 7억 저당권, 여기는 3억 저당권, 이는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저당권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저당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이를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이 공동저당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설정이 된다면, 동시에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동시에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뭐라고 부르냐면 창설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등기가 되고 요게 나중에 등기가 된다면, 즉 요게 먼저 등기가 되고 요게 나중에 등기가 된다면 요 나중에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를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추가적 공동저당. 그러면 여기서 이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 그 다음에 동시에 신청이 되면 창설적 공동저당, 그 다음에 하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게 등기가 되면 이건 추가적 공동저당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이라고 한다면 요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는 요 등기가 된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등기가 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A라는 자가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갖출 수도 있죠. 맞습니까?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A 명의로 등기가 요 부동산에 등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추가적 공동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합치게 되면 요 토지에 대한 순위는 이것과 같은 순위로 올라가 버리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요 A는 어떻게 됩니까? 붕 떠버려요. 맞습니까? 따라서 추가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 A가. 따라서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설적일 때만 합치는 겁니다. 창설적일 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다면 이제 이 토지는 한 필지가 되겠죠. 한 필지가 될 겁니다. 합병이 됐다면. 그럼 이 한 필지 소유자 누굽니까? 가. 그 다음에 을로부터 얼마 빌렸습니까? 10억. 그 다음에 이거 가치는 얼마입니까? 7억 플러스 3억 10억. 여기에 저당권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10억 저당권.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추가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면 합병할 수가 없어요. 왜? 손해 발생한 자가 여기 중간에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으면 중간에 등기 명인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 공동저당일 때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설정이 됐다면 합병이 허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좀 어려운데. 그렇죠. 그럼 이 창설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접수 번호가 통일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같다는 뜻입니다. 공동적이라는 게. 그래서 등기원인, 연월일 동일하고 접수번호가 동일하면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동저당. 이 공동저당은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원인과 그 날짜, 연월일 동일한 거, 이를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설적 공동저당은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에 대한 저당권으로 간주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합병,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거. 이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는 이명복, 이 토지 소유자도 이명복. 주소지가 이 이명복 씨는 서울이 주소지예요. 얘는 주소지가 부산입니다. 소유자가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소지가 같아야지만 소유자가 같은 것이고 주소지가 다르면 그건 동명이인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이때는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공유지분이 동일할까? 이것도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여기 100번지 토지가 있을 테고 101번지 토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 100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가 4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은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101번지 토지 소유자가 가 4분의 3을 가지고 있고 을은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이 똑같아요.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지분은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4분의 3, 4분의 1. 따라서 지분이 같을 때는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분은 부동산이 무수히 많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 점들은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갑. 갑은 3개를 가지고 있고 을은 1개를 갖고 있죠. 을. 모든 점들은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지분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갑, 을. 이쪽 점도 마찬가지겠죠. 갑. 이게 지분의 개념이에요. 이쪽 모든 점들이 다 이럴 겁니다. 갑, 을. 그러면 합병을 해도 이렇게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분이 같을 때는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분이 다를 때 문제 일어나는 겁니다. 갑은 4분의 3, 을은 4분의 1. 이쪽은 갑이 7분의 5, 을은 7분의 2. 이땐 지분이 달라요. 그러면 합병을 했을 때 지분을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참 어렵죠. 이때는 지분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면적이 똑같고 가치도 똑같다고 한다면 도에서 2로 나누면 돼요. 면적이 똑같고 가치도 똑같다면. 그런데 면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죠. 따라서 이때 갑은 비싼 토지 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합병이 이 지분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을은요, 넓은 토지의 지분이 을이 더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을은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넓은 토지의 지분이 더 많으니까 합병의 지분을 더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다를 때는 지분이 다른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지분 결정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한쪽에서 완전 포기하지 않나.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처음부터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분이 다를 때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병 이후에 지분 결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동일할 때만 합병이 허용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도면이 조금 더 정밀해져요. 보통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뀝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러면 이쪽은 다 500분의 1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의 축처 600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한 필지 토지가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한 필지가 있는데 소유자도 갑이에요. 갑은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쪽의 토지와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바깥의 토지는 합병이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사업 시행적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요 두 필지 토지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A. 합병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겠습니까? B. 이건 합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요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할 것, 합병 제한 사유가 없을 것,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공유지분이 동일할 것, 일정한 사업지구 내외의 토지가 아닐 것, 안의 토지끼리 바깥의 토지끼리는 합병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 더. 거기 이번에 합병 신청돼 있죠. 합병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했죠. 합병을 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합병하기 싫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그만일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 대상 토지가 일정한 지목이 되는 경우 그때는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 일정한 지목의 공통점은 공익성이 강한 지목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 지목들입니다. 이때는
그 공익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병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합병 신청할 의무가 있는 지목 뭐가 있습니까? 철, 제, 전, 구, 유, 수, 묘, 묘가 아니죠. 학, 도, 부, 체, 공, 장. 이 12개의 지목은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될 겁니다. 전부 다 지목의 부호인데 이 부자는 지목의 부호는 아니에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를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지목의 부호입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을 보죠. 10번 쉬운 문제죠. 다음 토지의 합병이 가능한 경우는 1번 지목이 서로 다르나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 성립 요건 구비하지 못하죠.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2번 동일 지목이나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죠. 동일 소유자이지만 기등기지와 미등기지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 구비하지 못하죠. 연속된 각 필지가 안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연속되어 있으니까 합병이 허용이 될 겁니다. 필지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겠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니까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11번 합병 신청 의무가 없는 토지 쉽죠? 4번이 되겠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12번 다음은 합병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합병할 수 없는데 옳지 않은 거니까 합병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맞습니까? 네, 1번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다면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일,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에요. 이때는 합병이 허용되겠죠. 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만 합병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전부에 대해서. 3번 디귿 지번부의 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 구비하지 못하죠. 4번 집안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 구비하지 못할 겁니다.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한 필지가 되지 못하죠.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토지인 경우 이때도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돼요. 여기 네 필지가 있습니다. 네 필지가 있는데 전부 다 지목이 임야 전으로 하죠. 전 합병이 허용되겠습니까? 허용되겠죠. 지목이 같을 테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전부 다 네 필지 소유자가 갑인데요. 갑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싶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속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전화시설, 정화조시설 다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지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지로 바뀐 다음에 이게 대지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병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합병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지목이 달라지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 갑이 네 필지에 대한 합병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분할을 같이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요 나머지 세 개는 합병이 되겠습니까? 되겠죠. 이때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비읍 각 필지의 지목은 같은데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의 토지가 됐다면 그 부분은 합병을 신청할 수 없겠죠. 그런데 시옷을 보시니까 비읍과 같은 토지로서 합병 신청과 동시에 그 용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신청한다면 이때는 합병 신청 되겠습니까? 될 겁니다. 이응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이건 합병이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합병 요건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13번도 금방 푸실 수 있을 테고 이제 14번을 가겠습니다. 토지 이동 중 지목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 책을 좀 보겠습니다. 요약집 지목 변경
37쪽을 보시는데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 나타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꿔줘야 될 겁니다. 여기 토지가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토지는 밭농사 용도의 토지예요. 밭농사 용도의 토지니까 지적공부에는 뭐라고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전으로 등록되겠죠. 전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 건물을 짓고자 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토지가 지목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대지로 바뀌어야 되죠.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기초가 되는 토지. 그러면 이 토지 땅속에다가 각종 시설 설치해야 되겠죠. 정화조 시설, 수도 시설, 뭐 상수, 하수 시설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게 뭐냐면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되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형질 변경 공사가 이루어져야지만 대지가 되는 것이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형질 변경 공사를 통해서 밭농사 토지가 대지로 바뀌게 되면 여기 전도 뭐로 바꿔야 됩니까? 대로.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이에요. 그래서 토지 자체의 변화는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의 변화는 지목 변경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겠죠? 토지 자체의 변화는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이 바뀌는 걸 지목 변경이라고 불러요. 2번을 보실까요? 한 필지 일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과 함께 신청해야 된다. 당연하죠. 왜? 일필 일목의 원칙상 그 부분은 분할이 돼야 되겠죠. 등록 전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맞죠? 등록 전환도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는 등록 전환 절차에 의하는 것이지 지목 변경 절차에 의하는 건 아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보신 거죠? 10개의 지목에서 18개의 지목으로 바뀔 때 그게 뭐라고요? 등록 전환. 그 나머지 지목이 바뀔 때는 지목 변경. 그렇죠? 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나오는데 1번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이때 지목 변경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죠. 2번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용도 변경이 뭡니까? 지목 변경이죠.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때도 지목 변경이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든다면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학교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지목은 뭐가 될까요? 학교용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학교 건물이면 학교용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다가 학생 수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건물을 A에게 처분합니다. A의 직업은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이 학교 건물을 개조해서 교회 건물로 바꾸고 싶어요. 교회 건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죠? 여기다가 십자가 하나 달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학교 용지가 뭐로 바뀐 겁니까? 종교 용지.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뀔 때 지목 변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예를 든다면 여기는 대고 여기는 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병을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지목이 일치해야 되죠. 일치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합병을 해야, 여기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가 다 합병이 돼야 돼요. 그럼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지목이 같아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니까 이게 아직 대지로 바뀌기 전이에요. 대지로 바뀌기 전이면 두 개의 토지가 합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원칙은. 그런데 공사 준공 전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것을 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때도 공사 준공 전일지라도 합병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용도가 아직 바뀌기 전이라도 합병을 위해서 지목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공사 준공 전 이 문구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사 준공 전일지라도 합병을 위해서 지목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넘기겠습니다.
지목 변경 마찬가지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테고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역소관청은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하게 될 겁니다. 가태료 규정은 삭제됐고 거짓으로 신청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거예요. 네, 그 문제를 가겠습니다. 14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가 됐으니까 용도가 달라졌죠. 따라서 지목 변경 허용이 될 겁니다. 2번 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메추리, 꿀벌 또 몇 개를 더 기억하셔야 되죠. 꽁, 지렁이 이 정도는 더 기억하셔야 돼요. 메추리, 꿀벌, 꽁, 지렁이. 꽁이 뭐냐면 요놈이 가축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옛날에는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왜 가축이 아니냐면 성격이 더러워서 이게 사육이 잘 안 된대요. 이게 성격이 더러워서 그냥 자살을 해버린대요. 그런 애들이 몇 개가 있죠. 뭐 있지? 밴댕이, 꽁, 이런. 네? 밴댕이 소갈딱지 들어보셨어요? 왜 밴댕이 소갈딱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지면 자살해버린대요. 그렇게 해서. 꽁도 비슷하대요. 그래서 얘네가 가축이 된 지는 얼마 안 돼요. 네? 옛날에는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키울 수가 없어갖고. 그렇죠. 메추리, 꿀벌, 꽁, 지렁이. 지렁이도 가축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목장용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용도가 달라졌으니까 목장용지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3번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됐다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형질 변경 공사가 완료가 됐으니까 용도가 달라졌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였으나 농지 전용 허가서 등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건축물 대장 등본에 이거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인데 뭐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요. 지적 예규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목 변경 해주겠다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이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서라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5번 주거지역 내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는 형질 변경 등의 절차가 없이 지목을 대로 지목 변경할 수 없다. 주거지역 내 무허가 건물이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는 형질 변경 절차 없이 지목을 대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 이거 맞겠습니까? 네? 형질 변경 절차가 없다는 얘기는 형질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안 바뀌었다는 겁니까? 아직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수도 하수도 시설 설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이런 건 옛날에는 자주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지적 예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규에 그냥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15번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3번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전답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4번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보통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는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답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을 바꿀 때는 이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생략할 수 있을까요? 네? 전답 가수원은 똑같이 농지죠. 농지니까 특별히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답 상호 간에는 지목을 바꾸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서류의 제출을 면제합니다. 해설을 보죠.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 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전답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 이때도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서류 제출을 면제시킵니다.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겠습니까?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는데 왜 시도지사가 확인합니까? 그렇죠. 누가 확인해야 될까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도 토지 합병 신청을 위해서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준공 전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넘기겠습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서를 볼 건데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서, 이건 책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38쪽에 나와 있는데요. 토지가 바다가 됐다고 한다면 더 이상 지적 공부가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말소하는 것, 이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 말소 대상 토지를 보시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지적 공부 없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말소하게 될 겁니다. 또한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목 변경만 하면 되겠죠. 구태여 말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만 말소를 할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다른 토지 이동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말소 신청을 하도록. 왜 통지해야 될까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걸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겠죠. 따라서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말소가 출제가 될 텐데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90일이라고 되어 있죠. 한 달을 더 주고 있죠. 왜? 술 먹을 시간을 준다고 했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네. 막걸리 2병에 네? 그것만 먹었으면 말끔할 텐데 네, 포도주 1병에 이가두주 2병에 네. 그래서 어제 술 먹던 걸 생각하니까 행복하네요. 딱 1병씩만 먹었으면 괜찮았는데, 그죠? 네. 꼭 2병씩 꼭 먹게 돼서 네. 여간 비몽사몽 중이에요. 어디 하다가 잊어버렸다. 네. 90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토지 등의 경우는 대부분 기산점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사유 발생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불분명해져요. 왜요?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유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면제가 되는데요. 소유자가 말소 신청을 할 때도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할 때도 강제로 징수할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돈 내라고 그런다면 군수님은 밤에 못 다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납부하지 않고 직권으로 말소할 때도 수수료 징수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회복 등록, 토지 제출에 회복 등록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회복할지 말지는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을 했을 때는 그 밑에 보시면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해야 된다. 및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소유자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니라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그리고 시도지사도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없죠. 공유수면관리청입니다. 이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바다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거기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바다가 됐으니까. 그러면 문제를 가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17번, 16번 보죠. 16번.
다음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못한 내용은 1번 소유자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기산점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2번 한 필지 일부에 대한 등록 말소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 한 필지 일부만 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달라지죠. 경계를 새로 그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한 필지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를 두면 위에 새로 그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만 지적 측량이 필요하고 전부 바다가 될 때는 지적 측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소된 지적 공부는 회복 등록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맞겠죠? 회복 등록한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4번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저 침하되거나 하천부지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하천부지가 됐다면 이거는 말소할 필요 없이 지목 변경만 하면 되겠죠. 하천으로 지목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하천부지가 틀린 부분이 될 테고 5번 토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 등록할 때는 그 결과를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해야 될 겁니다. 17번 옳은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 일시적인 지형 변화니까 원상 회복이 가능하겠죠. 말소에서는 안 될 겁니다. 틀린 점이 되겠죠. 2번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아니라 90일이 돼야 되겠죠. 3번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런 문구 없었죠. 네, 승인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측량성과 및 말소 당시 지적공부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맞겠죠?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아니죠.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해야 되는 거죠. 네, 쉬운 문제점. 18번 출처 변경. 이건 좀 쉬었다 하자.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